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이미 시장은 내년 금리 인상 반영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최근 쇼킹 부동산에서 가계부채 소비자 물가 관련 영상을 많이 올려드립니다. 현재 사상 초유의 0.5%라는 기준금리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 결국에는 경제가 정상화되는 시점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의 재검토가 이뤄질 것인데, 그 재검토가 이뤄지고 나면 어느 속도로 금리를 정상화시킬 것인가? 그때 이 소비자 물가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요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도 경제 안정세가 금리 정상화의 우선 조건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겠죠. 지금은 아무래도 금융 불균형보다는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통화 정책을 세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기자단에서 지금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그리고 한계 기업의 존재 지속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냐, 이 부분을 물어봤더니 당장은 불확실성이 큰 거시경제가 우선인 건 맞다. 만약에 안정적인 성장세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이 된다면 단계적으로 걷어들이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일단 지금 대한민국 경제 상황은요, 수출 기업, 대기업들과 내수 관련 기업과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다. 근데 한국은행에서는 수출 기업만 보고 통화 정책을 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경제 주체의 정상화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안정세는 아니고, 분명한 지표적인 특성상 정상화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할 때 금리 인상을 언급을 할 겁니다. 반면에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요, 대기업이나 아니면 정부의 정상화를 선반영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이 약간 왜곡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현재 경제 정상화가 유력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은 내년 하반기입니다. 한국은행에서도 내년에 3% 내외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하면서 빠른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다 언급을 했던 부분이에요. 지금 코로나19가 굉장히 심각한 유럽이나 미국 국가들요, 내년 말부터는 정상화가 될 것이다. 그런데 내년 1분기까지는 아무래도 굉장히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이 될 것이다. 그러면 2분기부터는 빠르게 반등할 것이고 3분기부터는 정상 궤도에 돌아가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전문가들은요, 2022년을 금리 인상 유력 시기로 봤습니다. 2021년 말부터 어느 정도 깜빡이가 나오고 2022년에 한두 차례 올릴 것 같다, 이런 시장 전망이 많았는데, 이 설문조사가요, 11월 금통위 4일 전에 있었던 설문조사였어요. 그러면 11월 이후에, 금통위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자, 11월 금통위 같은 경우는요, 매파적인 성향을 굉장히 강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통화정책 변경 요소에 포함이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냐. 자, 한국은행에서는요, 11월 24일 날 발표된 3, 4분기 가계신용 잠정치에 굉장히 크게 주목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한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자, 근데 이게 가계부채가 적은 상태에서 증가했으면 그나마 그래, 나중에 좀 유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끝날 수 있었는데, 이미 가계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상태에서 7% GDP 성장률의 몇 배를 뛰어넘는 이제 증가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체크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금융 불균형, 저금리의 대표적인 부작용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가계부채 증가세가 한국은행에서 기준으로 삼았던 7%보다 더 빨라진다면요, 당연히 금리 인상도 더 빨라질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4분기 가계부채가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7, 8월 증가세가 19조 3천억 원이었는데 10월, 11월 증가세가 24조 2천억 원으로 20% 가량 증가를 했다는 부분이고요. 11월 달에 신용대출이 너무 많이 증가했어요. 자, 그래서 아예 지금 사상 초유의 1억 이상 신용대출을 연말까지 중단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일시적으로 12월까지 멈춘다 하더라도 내년 1분기, 2분기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 지금 전국적으로 전세난과 매매 가격 불안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대출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굉장히 매파적이었던 11월 금통위와 급증한 4분기 가계부채의 금리 인상 전망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채권 시장에서 먼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기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IRS 커브에 반영된 기준금리 기대 내년에 1회 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2022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년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이미 채권 시장에 반영이 됐다는 거죠. 자, 기사 내용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금리 스와프 IRS 커브에 반영된 선도금리가 내년 한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IRS 1년과 2년 금리를 통해 1년 후에 1년물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IRS 선도금리를 구할 수 있는데 지난 6일 기준 IRS 선도금리는 1.0095%로 현재 1년물 금리보다 24bp가 높다. 한마디로 금리 인상 한 차례의 기준인 0.25%를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죠. 이미 채권시장 참여자들이 내년 하반기에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했답니다. 자,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지난 11월 금통위를 매파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국내 언론들이 이 부분은 별로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자, 전 세계적으로 완화적 통화정책, 경쟁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추세에서 이미 금리를 올렸거나 내년에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현재 터키가 자본 유출 우려에 기준금리를 올렸고요. 브라질도 내년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 물가 압박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 브라질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4%를 넘으면서 관리 목표치에 도달을 했는데 여기서 더 높게 올라간다면 당연히 개입을 하겠죠. 중국도 내년에 기준금리 인상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 부채가 너무 증가했겠고 또한 좀비 기업을 솎아내기 위해서 중국 당국이 긴축에 들어갈 거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여기에 대한민국도 유력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금융 불균형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해소가 될까? 전 개인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과거에 싫어한 수준인 1.25%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계부채 급등의 근본 원인은 결국에는 전세난에서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 전세난 같은 경우는 돈의 가치를 올려서 임대인이 전세를 이제 내놓고 그 돈을 받아서 은행에 적당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것을 원하기 위해서는 최소 1.25%, 저 개인적으로는 기준금리가 1.5%까지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과거에는 이 1.25%면 사람들이 저금리라고 좋아했지만 지금 1.25%로 올리게 되면 부담을 느낄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부분이죠. 왜? 2%대의 대출금리가 장기적으로 될 거라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특히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정말로 기준금리 변화에 따른 세부담이 이제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거든요. 자, 그런데 이 기준금리 변화에 따른 경고 목소리가 너무 적어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저금리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믿음만 팽배한 상황이고 그런 정보 위주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뭐 2024년까지 저금리를 유지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대한민국도 당연히 따라가겠구나. 어차피 미국이나 한국이나 금리 흐름은 같이 흘러갔던 부분이니까 과거의 사례를 참고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시나리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30대 분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가 부족하다. 자, 이 아파트 부족한 거 맞죠? 왜냐면 지금 분양은 적은데 청약 대기자는 너무 많아요. 자, 근데 이것은요, 전 정부에서 신규 택지 지정도 중단을 하고 있던 택지도 해제를 해버리면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다. 그럼 이게 언제부터 해소가 되냐? 1, 2년 정도 기다리게 되면 신규 택지에서 분양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아무리 늦어도 2024년부터는 분물 이루듯이 아파트가 쏟아져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때 되면 또 상황은 180도 바뀌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공급이 늘어날 때 항상 긴축이 따라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준금리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그냥 한 차례 올리고 장기적으로 갈 수 없는 수준의 가계부채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다른 국가처럼 뭐 GDP 대비 가계부채가 50% 60%다. 그럼 미국처럼 3, 4년 끌고 가는 거 가능한데 지금은 이미 그런 수준을 넘어버렸다는 부분, 한번 기준금리가 변화되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바뀔 가능성도 꼭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기준금리가 급속도로 바뀔 때는요,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이 버블이 꺼졌다는 부분 예외 없이 일어났다 말씀을 드립니다.
단 좀 변수가 생겼어요. 지금 내년 하반기에 기준금리 인상에서 코로나19 3단계까지는 한국은행에서 전망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금통위도요, 2단계 기준, 2단계에서 2.5단계 기준으로 금통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 3단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 이거 3단계 나오면 부동산 시장 쑥대밭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어설픈 금융 충격이 바로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만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결국에는 완화 통화 정책의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 이 변수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